자, 오랜만에 이영작 박사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현상.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회주의자인데요. 네. 정치적 기회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공화당으로서 도전을 하는데 이 사람의 전략은 닉슨 전략인 것 같아요. 아, 리처드 닉슨. 네, 리처드 닉슨. 리처드 닉슨이 한 말이 있어요. 예비 경선에서는 우파로 가라. 계속 우파 유권자를 자극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되고 나면 중도로 가라. 그게 그 리처드 닉슨의 전략이었다고요. 먼저 집토끼부터 잡아놓고 아니죠. 집토끼가 후보를 정하니까.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산토끼한테 호소해라. 산토끼한테 가라. 어차피 집토끼는 나를 넘어서 네. 민주당 투표하는 일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미 이제 공화당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지 1968년도하고 2016년도는 세대가 많이 달라졌죠. 네. 세대가 많이 달라졌고 또 그 1968년 당시에는 월남전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민권 운동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네, 흑인 민권 운동. 민권 네. 운동으로 굉장히 그 시끄러운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그 닉슨이 두 가지 약속을 했죠. 월남전을 끝내겠다. 둘째가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우파 이슈였다고요. 그러면서 월남 전쟁을 확대를 한 사람이 존슨이니까 네. 이건 민주당의 전쟁이다. 공화당이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화당 유권자를 자극을 해서 네.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요. 근데 닉슨이라는 사람이 재미있었던 게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저 사람한테 유스트카를 사겠냐, 아, 중고차. 중고차를 네. 사겠냐. 네. 그럼 미국에서 그 농담 중에 하나가 유스트카를 파는 사람들,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하자면 그런 그 조크가 있어요. 뭔가 한두 가지는 속인다. 네. 그런 식의 그 조크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닉슨에 대해서 닉슨이 그런 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전략을 써서 후보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주어진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보고 호감이 가느냐, 네. 또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느냐, 그 두 가지 이제 완전히 다른 질문인데,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느냐, 그 사람 호감 안 가,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아, 그 사람 소위 영어로서 크룩, 네. 사기꾼 같아, 그 사람 네. 그 사람 호감이 안 가, 그 사람 대통령 될 만하냐, 그 사람 대통령 될 만해. 말하자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닉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스마트하고 정말 그 당시에 당대의 웅변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좋은 이미지와 인상은 아주 그 부정적인 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정말 그 우파 유권자들을 자극을 잘 하고 그래서 후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험프리한테 이제 대선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쓰는 전략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쓰는 전략이 지금 우파 유권자, 그것도 특히 이제 어느 우파 유권자 중에 공화당은요 실제로 이 소수민족이 공화당에 들어와 있는 네. 숫자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그 유권자의 분포를 본다면 사실 백인들이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백인들 가운데서 가장 불만 세력이 누구냐? 그 불만 세력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뭐 일자리가 어렵고 일자리가 좀 더 해외로 나간다. 뭐 미국 언론에 보면 뭐 중국 잘 산다, 한국 잘 산다. 근데 자기들 쓰는 건 다
한국에서 만든 건 중국에서 만든 것만 네. 쓰고 있으니까 야, 이 일자리가 다 외국으로 나간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런 그 심리를 그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파의 지지를 모아서 그래서 후보가 지금 돼간단 됐습니다. 말이에요. 네. 돼가고 됐으니까 네. 이제는 거기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가능한 빨리 중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중도로 가서 중도표를 중도에서 나를 지지받도록 예를 들어서 공화당 가운데에서도 이 트럼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선거용이었어. 경선용이었어. 이제 난 후보 됐으니까 난 중도로 가고 온 건 공화당이 될 거야.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무척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선에서 보여줬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계산된 그렇죠. 그렇게 발언이었다. 보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중도로 가서 중도에 있는 말하자면 온건 보수, 온건 진보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겠죠. 어차피 저쪽 민주당 내에서도 좌파는 네. 아마 그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새 대충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3분의 1은 공화당 찍고 공화당 찍고 3분의 1은 민주당 찍고 네. 그 중간에 3분의 1의 향배에 따라서 대권이 결정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니까 공화당이 상당히 변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람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는 지금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또 진보 정권에 대한 피로감. 피로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도널드 트럼프를 유리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경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민주당 집권 정권에 대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하루속히 중도로 가서 그래서 중도표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이고 그 작업에 성공을 하면 대통령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미국 정가에서 워싱턴에서 철저히 무명이었던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이제 76년 선거 당시 지미 카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주지사도 하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무명이었지만 정치 경력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네. 지미 카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지미 후 그랬다고요. 예.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누구야? 근데 트럼프는 아예 정치인으로서의 아니죠. 경력 자체가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명도 자체는 지명도 자체는 뭐 그 사람이 그 워싱턴 혹은 뉴욕 다니는 셔틀 비행기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저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 그 카지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아주 뭐 대단했죠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 부동산 그 투자가로서 굉장히 유명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트럼프 월드도 바로 저기 트럼프가 이름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여자 스캔들도 많았어요. 결혼만 3번 했고. 아무튼 뭐 다 이쁜 여자들하고만 결혼하고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할 때도 미국 전체가 떠들썩해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이혼인데 부자의 이혼이어서. 아무튼 그 부인도 굉장히 유명한 아마 여자 배우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그 언론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혼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뭐 비행기 그 자기 워싱턴 혹은 뉴욕 왔다 갔다 하는 그 셔틀에다가 비행기 그게 아마 그 트럼프 에어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D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닐 정도로 막 자기를 내세우고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무슨 뭐 TV 쇼도 굉장히 유명한 TV 쇼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유명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비즈니스맨으로서.
근데 지난번 뉴욕 시장을 했던 그 사람 줄리아니 말고 저 블룸버그. 네. 사실은 블룸버그도 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은 있었어요. 그 사람 블룸버그도 대단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가 한 그거를 지금 그 전략을 몰랐던 거예요. 네. 결국 비즈니스맨들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통령의 꿈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몰랐기 때문에 그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두 번째 부시 대통령, 네, 조지 W 부시 아들, 아들 부시도 사실은 그 석유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돈을 석유 벌었다고. 재벌이죠.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텍사스 주지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도전에 성공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단계라도 거쳤지만 이 사람은 그런 단계도 없이 그러니까 정치인화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된 건데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좋은 전략가를 고용을 해서 내가 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전략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혼도 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뭉개버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너는 어차피 무슨 그 TV 쇼에서 너는 굉장히 막말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너는 막말을 해가지고 막말꾼으로서 일단 공화당 지명을 받아라. 일단 공화당 지명 받고 나면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전략을 세우면 된다. 아마 내가 모르긴 하더라도 미국의 공화당 전략가 그 사람의 전략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략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성공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중도로 나가야 되는 거고 중도에 나가서 이제 힐러리와 이제 결전을 벌여야 될 텐데 주어진 여건은 이게 중도로 가는데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는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한반도 대한국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그거는요 미국의 제도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뭐 미군 철수 뭐 명령 내리고 이게 미군 철수를 한다는 것 자체도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3만여 명 있잖아요. 여기요. 근데 3만여 명을 갑자기 빼가지고 그 3만여 명을 어디다 데려다 놓죠?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만한데도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은 또 이 비즈니스맨의 인트레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 그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위협을 받는 게 아니고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요. 또 중국에서의 미국 그 마케팅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요. 뿐만 아니고 일본, 좀 미국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걸 하지? 그 일본에서도 마케팅 쉐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뿐이에요. 미국이란 사회는 주이시 유태인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특히 이제 이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유태인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미군이 물러난다. 그러는 순간 유태인 생각엔 미국이 이스라엘 지지를 철수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서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또 우리 권익을 보호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미국 한국에 주둔해야 된다. 네. 그런 식의 그 말하자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정경유착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그림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저 미군 철수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헌 말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그 국방비 미군 주둔비에 대한 우리 부담이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국 그 미군 주둔비를 올리지 않으면서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소 올라가겠죠. 네. 그러나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권자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마무리 질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도 뭐 미친 사람. 네.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때까지 대통령이 바뀐다고 그래서 외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유턴은 없어요. 없었다. 네. 유턴이 아니고 흔들린 적이 한 번도 네. 없어요. 그거는 오바마의 정책이 부시의 정책이 오바마의 정책이 됐고 오바마의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정책이라는 것은 의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의회 견제 또 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견제 이런 견제가 엄청나게 미국은 아주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만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거 내 2%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버짓은 미국 전체 버짓의 5% 미만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전체 있어요. 예산의 5%. 네, 전체 예산의 5% 미만이다. 그 외에는 뭐 미국에서 10년, 20년 그 프로젝트 하는 것들 지금 뭐 내가 알기로는 한 70년 된 프로젝트도 계속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마 5%도 안 될 게 내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1, 2% 정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얼마나 체계가 갖춰져 있고 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급작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이 사람이 지금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세우겠다. 근데 그것도 못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장벽 비슷한 거를 계속 세우고 있지만 뉴멕시코 그런 데 가면 그건 노상 뚫려요. 그렇죠. 그것도 지하 굴을 뚫고 들어오든지 뭐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그 수제 잠수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침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벽을 쌓는다는 것도 그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박사님과 트럼프 현상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